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사회 전반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노벨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노벨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학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대학의 우열을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의 입학제 수나 어떤 각종 고시에서 이런 그 합격을 누가 많이 했는가, 고위 공직자의 배출을 어느 대학이 많이 했는가, 그다음에 각종 기업체의 어떤 CEO 배출 수에 따라서 정하곤 합니다. 이런 그 동양 사회의 전통적인 경향으로 이런 권력은 명예와 어떤 부를 수반하였고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대학에서도 주요 보직을 중심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총장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학 분권화라든가 또 어떤 권한의 위임 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이런 그 보직들이 많이 있죠. 보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행정의 주체가 이런 행정 직원이라기보다는 주요 보직자들이 이런 그 교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교원들이 연구와 어떤 수업보다는 보직 수행으로 교원 본분에 철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의 최고의 과정이라든가 특별과정, 어떤 그런 그 과정들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 어떤 그 특수교육원, 최고의 과정, 이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학교 수입에 일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경우에, 여기에 참석하는 교원들의 경우에 연구 시간을 허비하고 잠식하고 어떤 과외적으로 얻는 수입이라든가 어떤 보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고의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최근에 많은 어떤 그 역기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수들의 경우에 한번 임용이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재임용이라든가 직위 승진 등 업적 평가는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되고들 있습니다. 강의 평가는 미공개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교원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와 급여를 받아야 안심이 되고 특별하게 강의를 한다든가 또 독특한 방식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그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연공서열이 우선시되는 조직에 있어서 이런 변화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아까 어떤 그 양적인 평가, 수능 점수라든가 어떤 그 고시생들이 합격생 수가 많다든가 대기업의 CEO가 많이 배출된다든가 이러한 그 양적인 그런 그 평가보다도 그런 정성적인 연구 실적물과 함께 활발한 그런 학제적 국제 교류가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대학 경쟁력의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에 관한 그 어떤 환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과 어떤 유럽의 많은 유명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그 노벨상을 수상 교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대학들도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학술적으로 단 한 명의 수상자도 없는 우리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놀랍고 부러운 그 현실이죠. 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노벨상 수상을 위한 어떤 방법이 노하우가 있는가라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특별한 것은 없고 교원들 스스로 벌이는 자유 경쟁이다. 그리고 누군가 어느 교수가 노벨상을 받으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고 전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로버트 러플린 교수를 만났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은 이런 스탠퍼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유명 대학들에서는 노벨상은 내 개인의 것이지 동료나 국가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플린 교수는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학문에 있어서 어떤 거만함이라든가 또 자부심, 뛰어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본인이 카이스트 총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정서는 서양과는 달리 겸허하고 나서지 않아야 되고 청빈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도 꼬집고 있습니다. 또 러플린 교수는 이 대학은 개인의 창작을 북돋아주고 용납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제약이라든가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 영역에서도 어떤 그런 사양 학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또 의학이라든가 생명과학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 등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학교나 정부의 소유가 아닌 연구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부나 정부에서 연구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죠. 어떤 연구물이 나왔을 때 서양과는 달리 이런 연구물들을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라든가 어떤 각 단체에서 성과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러플린 교수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과 또 주변에 위치한 많은 경쟁 대학, 또 이렇게 연구와 적합한 기후 조건, 또 질비한 산업 협력제 등 실리콘밸리가 같은 그런 것들이 삼박자를 갖춰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했던 카이스트가 대덕 연구단지를 벤치마킹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재 실상을 보면 이런 벤치마킹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양과 우리와의 그런 학문적 그런 대학의 여건 환경이 문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뉴어 종신 재직권을 부여받은 교수들에게는 어떤 구속보다는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이런 방학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연구를 안 하는 방학에도 다 급여가 나가고 어떤 이런 연구 어떤 경쟁력들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수만 되면 어떤 자리가 보장이 되고 평생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교수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한 계속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경우에 연구재단에서
정년퇴직한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 제안을 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은 언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에서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먼저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고착화된 이런 그 스카이 대학 이런 고착화된 이런 스카이 대학 서열 구조를 깨고 향후 그 대학의 위상을 뒤바뀌게 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